네, 지난 11월 16일 정부가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말들도 소문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지진 위자료 소송에 관해 여러 가지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정부가 항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1심 판결이 났고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항소를 해서 어, 대구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지진 소송 접수로 계속 떠들썩한 모습인데 변호사님도 접수하셨나요? 예, 저도 2017년에 지진 났을 때 포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 대상자이고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직 접수는 안 했고요. 지금은 시내나 오천 같은 곳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접수하시곤 했다고 하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2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지 않게 서류 구비하셔서 소송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센터도 초본 떼는 사람들로 정말 북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민센터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진 소송을 하려면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필수 서류를 떼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초본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정부24라는 곳에 들어가면 또 그 연결된 사이트로 계속 들어가면 가족관계 증명서 초본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서 또 집이나 회사에 있는 프린팅으로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네. 주민센터 가실 필요 없이 이렇게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근데 지금 지진 소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일괄 배상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일괄 배상이 이루어질 거다, 아니다 이런 말이 많기도 하고 또 현수막도 음, 붙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은 혼란스러운데 이게 그러면 소송할 필요 없이 일괄 배상될 가능성 이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가 봐요. 네, 그래서 변호사인 저에게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의 의견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 일괄 배상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일괄 배상이 되려면요. 일단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그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재산 피해 신고하고 배상 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런 위자료를 어떤 기준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위자료를 준다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나 기존에 있던 포항지진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위자료를 주기 위한 추가 조문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이야기 전혀 없고요. 네, 일단 소멸시효 완료일로 보는 2024년 3월 20일 전까지 이런 새로운 법이 제정돼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네. 포항지진 특별법도 그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나고 나서도 2년이 걸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3월 20일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긴 힘든 상황이고, 네, 또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그러니까 2024년 3월 20일 이후에 소송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다거나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특수 사안이고 그 엄청난 또 국가 예산을 전제하는 법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1인당 3만 원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미 5만 명이 선행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할지 말지 여부나 위자료 액수도 어느 음, 정도는 법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 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음. 지진에 대한 피해 배상이라면 네. 만약에 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포항에 있었던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지진을 겪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인제 그걸 기준으로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법원이 삼았던 것이지 네. 그것 외에도 내가 그때 포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면요. 당연히 음.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선행 소송에서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위자료 지급받는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거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를 보면 포항에 있는 대학이나 학교에 다녔던 재학 증명서 네. 혹은 그 회사에 다녔던 재직 증명서 이런 거 내실 수 있겠고 네. 아파트 입주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자료를 내서 이제 거주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위자료 지급하라는 결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주민등록만 포함이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당연히 소송 대상자 아니고요. 네. 선행 소송에서도 이 정부에서 군 입대자라든지 외국에 출국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조회를 해서 음. 포항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밝혀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거주한 분들만 이제 음. 소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태아의 경우는 어때요? 네. 태아의 경우? 또 이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진을 겪었을 때 뱃속에 있었던 태아 같은 경우 뭐 태아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이렇게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분명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태아 같은 경우는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니까 네. 이 논리에 따르면 사실 태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는 또 사안이 유발 지진에 따른 일괄적인 지급, 위자료 지급이라는 최초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선행 소송에서도 태아 부분은 기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위자료 지급하지 않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포항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정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지진이 발생한 지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을 겪은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참 이거는 소송에서의 판결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사례를 보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다른 사건들에 보면은 이거는 행사상의 1심 전속권이라고 해서 네. 일단 행사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해야지 소송 진행하다가 사망을 해도 상속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폭행이나 폭력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혹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것인데 네. 역시 이번 사건은 유발 지진이라는 특수사안, 일괄 배상이라는 그런 특수사안이라는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네. 사실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음.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상속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기존 판례와 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참 많은데 네. 그러면 이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경우에 이제 수령 네. 계좌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거나 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소송하는 거에 따르면 이제 나중에 그 위자료 받을 계좌를 받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계좌명이 아닌 그런 계좌로
이제 수령 계좌 등록 가능하십니다. 음. 대신에 그 계좌 명의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위임 서류 같은 것, 동의 사인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일단 그 예전에 선행소송에서 워낙 이제 대규모로 막 소송 접수받고 그랬어서 네.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얼마를 청구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잘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네.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뜨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하셔서 입력하시면은 내가 했던 소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행 상황을. 음. 그리고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네. 여기도 역시 공인인증서 있으면 가입한 다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진행했던 소송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음. 또 법원에 신분증 들고 오셔서 민원실 가셔서 또 내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 확인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네. 외국인의 경우도 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시에 포항에서 거주했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자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실제로도 당시에 뭐, 뭐, 포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 외국인들이 많이 소송 의뢰를 하고 계시고요. 음. 역시 마찬가지로 포항에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분증 대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과 역시 거주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뭐 재직 증명서 같은 것들 가지고 오셔서 소송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지진 위자료 소송 관련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